의사소통 능력 유형 점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텝 1, 2, 3로 구성되어 있는데 난이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난이도라는 것 자체가 딱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는 스텝 1에서 3로 가면서 좀씩 어려워지지만 1에서 좀 더 어렵고 뭐 2에서는 쉽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 점검 스텝 1에서는 우선 단어 사이의 관계를 보는 1번 유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의 대응 관계를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례식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데 한옥, 대들보, 그다음에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유형을 몇 가지를 좀 풀어볼 건데 비례관계 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비례관계는 일단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둘 사이의 관계랑 둘 사이의 관계가 같다. 이거를 비례관계, 비례식으로 표현해 놓은 게 이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한옥과 대들보. 일단 이것만 놓고 보면 뭘 하라는 거지 싶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나무가 있고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 대들보는 한옥을 구성하는 일부죠. 일부. 부분입니다. 부분 전체. 대들보는 한옥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분이지만 한옥은 대들보 입장에서 보면 전체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와 부분이기 때문에 나무를 전체로 봤을 때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거죠. 장작, 그 다음에 가지가 되겠네요. 그죠? 가지. 의자나 돌, 바람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인과관계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렇죠? 나무 가지고 의자를 만든 거니까. 됐죠? 근데 여기서는 일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 관계다. 부분 관계는 전체와 부분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비례식으로 표현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력과 경력, 그 다음에 괄호와 해결입니다. 근데 이력이라는 것은 뭐 용어는 다 아세요. 이력사 할 때 그 이력이죠. 경력은 뭐예요? 경력사항 할 때 경력입니다. 맞죠? 이 이력과 경력은 유의관계에 놓여 있죠. 근데 유의관계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유의관계라는 것은 단순히 비슷하다 이 개념은 아니에요. 비슷하다 개념이 아니라 유의관계는 비슷한데 비슷한 건 맞습니다. 그 대체도 가능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유의관계는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온전히 같은 거는 아니에요. 즉 이력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경력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이력이라는 것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똑같은 단어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만. 그래서 유의관계는 비슷하고 대체 가능이지만 항상은 아니다. 여기까지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역시 유의관계에 놓여 있는 걸 골라야 되는 거죠. 해결. 그럼 해결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야 되고 분쟁이나 상생, 논의, 무시는 아니죠. 타개가 맞습니다. 타개책 이런 말로 쓰잖아요. 그죠? 해결책, 타개책 됐습니다. 그래서 타개가 유의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한번 볼게요. 4번은 고래 포유류입니다. 고래와 포유류.
그렇죠? 자, 일단은 고래하고 포유류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냐? 포유류의 종류가 많죠. 그죠? 그 중에 고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앞에서 봤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전체와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랑은 좀 달라요. 왜 다르냐? 이 전체와 부분에서는 이 전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나무 그 대들보 같은 경우는 한옥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대들보가 없으면은 한옥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포유류에서의 고래를 보게 되면 포유류에서 고래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포함 관계라고 보는 겁니다. 포함 관계. 고래는 포유류에 포함된다. 고래가 포유류의 일부는 아니에요. 이게 없다고 해서 포유류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옥은 대들보가 없다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와 부분, 그래서 부분 관계와 이런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위아래라고 해서 상하 관계라고 합니다. 상하 관계. 사람도 있겠죠. 동물, 이거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면 동물도 있을 수 있어요. 동물들 중에는 포유류도 있고 양서류도 있고 파충류도 있고 점점점. 됐죠? 자, 그다음에 개구리는 뭐냐 그랬습니다. 개구리. 그럼 개구리는 어떤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바로 양서류입니다. 그렇죠? 만약 악어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악어. 파충류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에 놓여 있는 걸 찾으시면 된다. 이게 바로 상하 관계 또는 포함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바로바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실 필요가 있다. 자, 그다음에 시작과 괄호입니다. 그럼 뒤에 걸 먼저 볼게요. 원인과 결과예요.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이 원인과 결과만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러한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것 중에 인과관계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들을 보신다면 유의관계, 그 다음에 뭐 포함, 그다음 상하관계, 그 다음에 부분관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원인과 결과다 그러면은 이거 인과관계 같잖아요.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왼쪽을 보시게 되면 시작하고 괄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작을 하고 이러면은 뭐가 들어가야 되지가 애매한 거예요. 시작과 인과관계가 뭐지? 근데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은 그 인과관계라는 것은 그 상황을 주는 겁니다. 원인이 되는 것을 주고 결과가 되는 것을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인과 결과라고 써놓으면 이거 자체는 반의관계죠. 반의관계. 되죠? 반의관계. 자,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은 끝이다. 물론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다. 인과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반의관계 있고요. 반의관계는 조금 디테일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첫 번째, 이 반의어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조금 필요합니다. 반의어. 이 반의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떠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단어가 하나 있고 이 단어가 중심, 잘 들으셔야 돼요.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적으로 쓰이는 것들, 눈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사람의 눈, 그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중심 의미고 주변 의미는 이 눈이라는 말 자체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그죠? 그런 것들이 주변 의미에 해당하는데 이 반의어 같은 경우는 단어 대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반의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얘하고 얘는 서로 대체가 가능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의미가 같아서 대체한다는 게 아니라 얘를 대신해서 얘를 써도 말이 돼야 돼요. 그게 반의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 물건이 매우 크다. 물건이 매우 크다. 우리가 크다라는 것과 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작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바꿔보세요. 작다.
그럼 물건이 매우 작다. 말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의 관계에 놓여 있으려면은 대체 가능해야 되다. 이게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게 아니라 바꿔 써도 말이 돼야지 이게 반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얘네 둘이 반의 관계에 있는 건가 했을 때 그 단어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건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의어라는 거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반의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상보반의어라는 게 있는데, 상보반의어는 중간이 딱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 어중간한 게 없고 뭐 아니면 도예요. 그것을 상보반의어. 그 다음에 정도반의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크다하고 작다와 같이 중간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크지는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정도반의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반의어라는 것은 상대방이 존재해야만, 그러니까 서로 같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내가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가 없는데 내가 자식이 될 수 있나요? 그런 것을 관계반의어. 그 다음에 방향반의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위하고 아래예요. 중간 지점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중간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방향반의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좀 넘어가서 이번에는 빈칸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거 하나 봅시다. 빈칸이 두 개 떨어져 있는 거. 13번입니다. 묘항혈령입니다. 이거 있죠? 그 다음에 빈칸 두 개 떨어져 있고 까마귀가 있어요. 이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비례관계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와 얘네 둘의 관계가 뭐냐, 이게 관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보셔야 돼요. 왜냐면 얘네 둘의 관계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를 볼 수밖에 없다고요. 자, 방울 학수고대, 토끼 견토지생. 이게 지금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묘라고 하면은 고양이잖아요. 고양이 기본적으로. 그죠? 고양입니다. 자, 그래서 사자성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선택지를 보니까 일단은 여기에는 사자성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됐죠? 그리고 까마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묘. 여기엔 동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해당 동물. 선택지를 보니까 그래요. 다른 거일 수도 있지만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묘향혈령 이러면은 묘, 고양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까마귀하고 나온 것이 오비이락, 오비이락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토사구팽 유명하죠.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뭐예요? 토사구팽이라는 것은 전쟁을 했을 때 아주 그 중요하게 쓰였던 인물들, 그죠?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목을 베죠. 그런 것을 토사구팽이다 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내용들이 있다.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조금 뒤로 가서요. 이번에는 그 제시된 단어에서 공통으로 연상할 수 있는 단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입니다. 이 연상하는 거거든요. 연상. 단어를 보고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단어를 보고 연상하는 형태는 1차적 의미. 그 다음에 중심 의미.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먼저 보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단어라는 게 있을 때 중심 의미가 있고 주변 의미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중심 의미 위주로 본다는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크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큰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활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활의 모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켜다 그러면 실제로 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답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주변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바이올린이 있어요. 1번에. 바이올린은 일단 크다 하고 거리가 멀죠. 바이올린 보통 바이올린 족이라고 하는데 그쪽 계열의 악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콘트라베이스, 3번에 있는 콘트라베이스, 첼로, 비올라, 그다음에 바이올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나눠져 있는데 바이올린은 그중에서 가장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다라고 하기가 좀 그렇죠. 그다음에 하프. 하프도 안 되죠. 그렇죠? 하프도 안 됩니다. 활로 켜야 되거든요. 활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 활시를 당기다 이런 말 할 때 그 활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활로 켜야 됩니다. 활. 자, 근데 하프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맞지 않고 콘트라베이스는 일단 세 개가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콘트라베이스가 맞고요. 기타는 활이 없어요. 큰 것도 없고요. 그렇죠? 화살은 활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나머지랑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연관이 있는 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콘트라베이스고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혹시 콘트라베이스가 뭐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그림을 띄워드릴 수는 없지만 콘트라베이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첼로가 있습니다. 첼로. 그 다음에 비올라.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요. 크기이다. 크기. 크다. 올라갈수록 커요. 됐죠? 그 다음에 큰 대신에 음역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음역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역. 그렇죠? 음역이 이렇게 하면 낮은 거고.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콘트라베이스는 이런 바이올린 계의 악기 중에 가장 크고 그다음에 가장 음역대가 낮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한번 볼게요. 차갑다, 미끄러지다, 빠르다. 일단은 1번은 차갑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인라인 스케이트하고는 상관이 없죠. 미끄럼틀은 뭐예요? 차갑다하고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3번의 자전거가 미끄러지나요? 자전거는 구르죠. 그렇죠? 바퀴가. 오토바이도 마찬가지고요. 스키가 미끄러지듯이 내려가는 거고 빠르고 그다음에 눈 위를 달리기 때문에 빠릅니다. 물론 스키 말고도 그런 뭐 빙판에서 타는 그런 스케이트도 가능하겠죠. 근데 인라인은 뭐예요? 아스팔트 위에서나 이런 평지에서 타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29번 한번 가볼게요. 29번은 캄캄함, 갑작스러운 불편함입니다. 자, 1번 번개. 번개는 캄캄하지 않아도 칠 수 있어요. 정전은 캄캄하죠?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둡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이거 불편하다라는 것은 조금 직접적으로 쓰인 게 아니라 정전이 돼서 불편하다라고 쓰인 것이겠네요. 불꽃은 캄캄한 거 아니고요. 채색도 아니고요. 천둥도 아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2번 정전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도 앞에 있는 것들은 단어 3개를 주고 연상되는 걸 찾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30번 같은 유형은 매우 어려운 유형이에요. 왜냐하면 단어를 9개나 주거든요. 9개 주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9개 주고 이 중에 3개 단어에 공통되는 것을 찾으시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팁이 있어요. 무슨 팁이 있냐? 9개 중에 3개를 조합해서 9개 중에 3개를 조합해서 찾으려면 9시 3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9, 8, 7, 8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9개 중에 3개를 택해갖고 조합해보면은 경우의 수가 84가지가 나와요. 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9개 가지고 조합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선택지 가지고 조합을 하셔야 돼요. 선택지로 조합을 해야 된다. 선택지를 보고. 사실 이런 문제는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택지 하나를 보고
위에 3개 가지고 연상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어떻게든 연관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관이 된다 그러면 지우던지 아니면 다른 걸 넣던지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자체가. 자, 1번. 제주도 볼게요. 제주도 하면은 삼다. 삼다죠, 삼다. 3개가 많아요. 첫 번째, 바람. 그 다음에 돌, 여자. 이렇게 많은 거죠.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3개 다 들어가 있어요. 답이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별이다. 성별이면은 남자와 여자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새다. 새면인 기러기. 밖에 없죠. 그 다음에 독도다. 독도면은 일단 돌이고요. 없어요. 동물. 진돗개. 기러기. 자, 애매한데요. 남자 여자도 동물이긴 한데. 그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까. 그래서 바람, 돌, 여자 이렇게 3개 해서 제주도가 맞고요.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3개의 단어가 아니라 2개, 1개는 알겠습니다. 4개 이상이면 어떻게 되죠? 즉 4개로 연상이 된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4개. 5개는 오바겠죠? 9개 중에. 자, 4개 갖다 연상된다 그러면은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출제자도 모르고 낼 수도 있거든요. 4개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틀렸다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틀렸다. 됐죠? 제가 예전에 봤을 때 요거를 4개를 주고 틀렸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고, 나오면 뭐 운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의도적으로 했다 그러면 틀렸다가 맞고요. 출제자가 모르고 냈다. 고민되네요. 모르고 하나를 더 줬다. 연관이 있다. 아, 애매합니다. 그건 또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4개는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고 4개가 나오면은 확실하지 않으면은 확실하다 그러면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좀 배제를 해주세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3개가 나와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렵다고요. 내는 것 자체가. 자, 다음 3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의 표기로 올바른 것은 이랬습니다. 자,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아시아 지역 언론 연합 신문에 기고문을 기재했다, 게재했다 이거예요. 자, 일단은 기재라는 것과 게재가 좀 많이 헷갈리죠. 기재라는 것과 게재. 자, 기재하고 게재입니다. 네, 있는데 기재라는 게 보통 언제 쓰냐면 기재사항이 있어요. 기재사항. 뭐냐면 쓰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기재사항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기재라는 것은 뭐냐면 문서 등에다가 쓰는 거예요. 입력하는 거. 그런 것을 기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록을 목적으로 쓰라고 하는 것이 기재고요. 그 다음에 게재 같은 것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는 거. 그죠? 신문이나 잡지에 실은 거예요.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실른다. 자, 이럴 때는 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 좀 게재해 주세요. 사진 좀 게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쓴다. 자, 그래서 기재와 게재인데 여기서는 신문의 기고문을 기재. 내가 뭔가 써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게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온으로 가열된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다와 둘르다가 있는데 이 둘르다 자체는 두르다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비표준어예요. 그래서 두르다가 맞고 이 두르다라는 것은 뭐냐면 고르게 바르답니다. 기름을 두른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프라이팬 놓고서 기름 쭉 뿌리고 놔두는 게 아니라 쓱 한 바퀴 돌죠. 이렇게. 그죠? 아침에도 계란 후라이 해 먹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르다. 그래서 물건에 기름이나 칠을 할 때 두른다. 그러니까 이게 그 칠을 할 때도 색칠할 때도 두른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최근 지방의 지자체들은 실속 행정을 위해 거치레와 거치리에가 있습니다. 행사를 개선하고 있다 그랬는데 거치레죠. 거치레. 어입니다. 어이. 거치레라는 것은 뭐냐면은 겉만 보기 좋게 꾸미는 거예요. 겉만.
거칠애다. 거칠리에는 아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죠. 헷갈릴 만한 것들 상당히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한번 가볼게요. 34번. 맞춤법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잘못 쓰는 건데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게 가르치다, 가르키다와 같이 흔히 잘못 쓰는 것도 있어요. 흔히 잘못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번 관역의 화살을 맞추다예요. 맞추다? 맞히다죠. 맞히다. 맞히다가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구분을 해야겠죠. 맞히다. 이거와 맞추다. 또 간혹 맞추다도 있어요. 이건 뺄게요. 맞추. 자, 맞히다하고 맞추다가 있는데 일단 맞히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화살을 쏘거나 해서 어떤 관역 등을 맞히는 것을 맞히다라고 하는 거고 맞추다라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맞추다라는 거. 문제를 맞추다. 문제를 정답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 옷을 자, 문제를 맞추다도 있고 그다음에 신발, 뭐 떡을 맞출 수도 있어요. 떡, 뭐 한근 그런 근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떡을 맞췄다. 이런 표현도 쓰고 이런 신발, 그죠? 옷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맞추다라는 표현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뭐 줄을 맞추다도 있네요. 줄을 맞추다. 줄을 맞춰라. 줄 맞춰라. 이런 거. 자, 그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그 음추리다가 있어요. 음추리다랑 많이 착각하세요. 음추리다. 근데 음추리다는 그 사투리 중에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사투리이긴 한데 그래도 표준어는 아니니까 음추리다. 일단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5번에 저건 정말 희한하다. 희한하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희안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희안하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좀 짚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 가볼게요. 37번은 다음 속담이 가장 어울리는 상황은 앉은뱅이가 서면 천리 가나? 이랬습니다. 자, 일단은 약간 비꼬듯이 할 때 쓰는 말 같아요. 1번 할아버지가 영어학원 다니겠다고 아들에게 우기자 할머니가 핀잔조로 말할 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앉은뱅이가 서면 천리가 나는 게 뭐냐면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그죠?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단지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그 길로 바로 천리를 갈 수 있겠냐. 그죠? 능력도 안 되는데 해낼 수 있겠냐 그 어려운 것을 라고 비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아들이나 며느리가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2번 칭찬 기적적으로 회복. 근데 3번에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싸움 나겠죠? 그죠? 그리고 4번에 옹알이 하는 조카가 천재라고 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 안 하게 될 정도의 말이고요. 됐습니다. 1번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간 표현이 되겠네요. 네, 됐습니다. 다음. 자, 3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와 가장 관련 있는 속담은 무엇인가? 평소 놀기 좋아하는 A씨는 카드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방법을 궁리하다 대출을 받기로 결정했고 대출을 통해 카드빚을 갚은 A씨는 다시 아무 걱정 없이 사용하다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전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거는 사실은 답은 3번이긴 한데 엄발에 오줌 누는 수준이 아니에요. 엄발에.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카드 빚이 있었는데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막는 것 자체가 이미 문제인데 막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카드를 쓴 거예요. 계속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발에 오줌 넣기 수준이 아니라 엄발에 오줌을 넣고 오줌을 깨기 위해서 망치로 두드리다가 다리까지 박살난. 그죠? 그 정도 상황입니다. 자, 답을 고르라고 한다면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도랑치고 가지잡기가 있는데 이 도랑치고 가지잡기는 보통은 일석이조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앞뒤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에도 쓰기는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39번. 다음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과 어울리는 속담은 이랬습니다. 부지런함. 결론, 이런 걸 부지런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부지런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거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이루어진다. 티끌모아 태산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많다. 방향을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게 바로 부지런한 것과 관련이 있고. 자, 5번. 고기 보고 기뻐만 말고 가서 그물을 떠라. 생각만 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실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